안녕하세요. 텍스토리입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곤 합니다.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어도 언제 취득을 했는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다 다르고요. 납세자분들의 개인 사정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신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정말 무섭죠. 반대로 양도 차익이 아닌 손실을 보고 자산을 매각하시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양도 차익을 잘못 계산해서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주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취득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래되어서 계약서도 분실을 했고요. 이럴 때는 신고하기가 조금 막막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금액이 정식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취득금액도 모르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취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공동주택은 거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나 상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쓰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물건의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2년까지도 적용하는 편이고요. 같은 단지의 공동주택이면서 기준시가와 전용면적이 둘 다 오차범위 5% 이내라면 유사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거래물건이 몇 층인지, 동이 단지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일과 가까운 매매 사례가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홈택스 조회발급에 들어가셔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시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도 유사매매 사례가액과 마찬가지로 전후 3개월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감정가액은 소급해서 감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미리 감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힘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변동을 통해서 취득금액을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다만 환산취득가액은 무척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취득 시 실거래가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입증을 납세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매매계약서도 없고 등기부등본에 금액도 나와 있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환산취득가액과 비교를 해서 실거래가로 계산을 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더 낮다면 납세자분은 꼼짝없이 가산세와 함께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수자가 처음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국세청에 매도계약서, 매수계약서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께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자료가 없다 하시면 관할세무서에 여쭤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할 점은 분양권, 입주권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분양금액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입증도 쉽고 단지 내 세대수만큼 동일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본 입수도 쉽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으로 입주를 하셨는데 양도시 계약서를 분실하셨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래관계에 따라 종종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추후에 이 매수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금액은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가산이 됩니다. 이상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신경 써야 될 점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좀 어렵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채널을 꾸준히 구독하시다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텍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